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재미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내 규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의 새로운 영향력이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것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전까지 7만 달러 부근까지 반등을 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격 부근에서 2021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3% 하락한 67,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78% 하락한 3,778달러대, BNB의 경우는 0.91% 하락, 솔라나가 0.37% 상승, XRP가 0.0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상단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52.7%,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날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 원인으로는 이 마운트 곡스발 대규모 물량 매도 우려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 즉 베이지북이 발표된 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 연준의 경우는 베이지북을 공개하면서 이 미국 내 12개 지역의 연준 담당 지역 중에 2개 지역만 경제활동 변화가 없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혹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베이지북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전망이 다소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직전 베이지북에서는 신중히 낙관적이라고 경기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의 12개 연준이 관할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이 전문가 등에 접촉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관련 동향 보고서를 말합니다. 통상 FOMC 개최되기 2주 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다음 FOMC는 다가오는 6월 11일에서 12일 열리게 됩니다. 이번 연준 베이지북의 내용이 뭔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시장은 적당한 성장세를 보였고 고용과 건설, 부동산 활동이 미미하게 상승을 했고 이 가격과 임금 또한 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베이지북의 공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 비트코인, 이 크립토 마켓이 다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베이지북이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를 하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초반에 말씀드린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것도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리를 상승시킬 것 같은 기조가 보인다라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자산, 즉 국채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 보면 이 크립토 마켓 관련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미 대선이 확실히 무섭긴 한가 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바이든 캠프 암호화폐 기조 크게 변화했다. 트럼프 미국에서 비트코인 미래 보장할 것,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기도에 암호화폐 이슈가 부상을 하고 있다. 이들 캠프가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박빙의 대선 레이스에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프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을 찾아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 조언을 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 소식통은 이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캠페인이 디지털 자산과 그 커뮤니티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의지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에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약 2주 전부터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접촉해 왔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 나온 이제
이제 SAB 121, 이제 FIT 121이라고도 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이 같은 기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이후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기조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미 현물 ETF, 이제 현물 ETF 이더리움 관련하여서 승인이 안 날 걸로 예상이 됐지만 현재 19B-4 서류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SEC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는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가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수년 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달러의 위협이 된다라며 이제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비난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현재 미 대선 이 투표권을 잡기 위해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5천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셀프 커스터디 권리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이제 발동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 봐라, 이 바이든은 암호화폐 암자도 모른다, 비트코인의 비자도 모른다면서 상당히 거센 비난을 했었는데요. 이 바이든의 가상자산 표심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 얼마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뜻인 레이저 아이 이미지를 게시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변화죠.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과거에 비해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이렇게 만든 게 트럼프의 기조 변화에서 시작이 되었죠. 현재 그 누가 되었든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상자산 입장,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1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러한 행보들이 지속됨으로써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 가격 관련하여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 홀더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정점에 관한 시기적 분석이 나왔는데 내년 3월 이전에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장기 보유자 기준 비트코인 다음 정점은 2024년 10월에서 2025년 3월이다.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안에 새로운 정점이 온다라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의 다음 시장 전점은 방금 말씀드린 날짜 사이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 중 1에서 2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강세장에서 일부 보유량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매도 행동은 2024년 초부터 4월까지 관찰이 됐는데 그러나 3년 이상 된 비트코인 미사용 거래 출력을 보유한 이들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하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 중 50% 이상이 1년 이상 블록체인의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는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팔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래스노드 또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이제 유명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2023년 12월부터 몇 달간 보유량을 매도해왔던 일부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재축적하거나 매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뒤 매도했던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주부터 축적 단계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정점 직후 장기 보유자들 보유량이 최저점에 도달했는데 2017년 강세장에서 장기 보유자가 매도하기 시작한 후에 최저점에 도달하는데 약 270일이 걸렸고 이는 시장의 주기 외 정점과 일치했다. 지난 강세장에서는 두 번의 정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정점은 장기 보유자가 매도하기 시작한 후 210일, 두 번째 정점인 초기 보유량 감소 후에 410일 만에 발생을 했다. 현재 주기에서는 장기 보유자가 2023년 12월 말부터 다시 매도하기 시작한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제 다음 시장 정점이 장기 보유자가 매도하기 시작한 후와 140에서 260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는 2024년 10월에서 2025년 3월 사이에 잠재적인 정점이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얼마 전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마침내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 $1,000를 돌파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던 2017년도에도 엔비디아는 좋다라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은 사실 이제 AI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기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단순한 기존 산업의 수요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완전히 틀 자체를 바꾸게 했죠.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AI가 뜬다라고 하면 AI 회사를 찾습니다. 실제로 챗 GPT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가총액 1위 주식이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 뜰 때는 그 회사 자체보다 회사가 이용하는 리소스 제공 업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 시대에 정말 돈을 많이 번 기업은 곡괭이와 청바지 회사였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광의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인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를 것 같고 좋아 보이면 늦은 겁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단타로 먹겠다라고 한다면 욕심입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의 열매는 이미 과거부터 투자해오고 속 다 썩어가면서 투자했던 분들의 것이지 $1,000 돌파했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은 뒷북치는 꼴입니다. 그래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러다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면 조정을 받겠죠.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기는 불장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엔비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늦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때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는 게 좋겠죠. 누구도 고점을 알 수 없듯 저점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이제 4월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상승을 보면 그 꼬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차트가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또 사람 마음이 좀 떨어지면 사자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더 오르면 포모에 휩쓸려 샀다가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너무 빨리 매도를 해서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산다고 해서 망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언제 샀느냐보다 현재 사 놓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재미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내 규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게 되면 갈링하우스의 새로운 영향력이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그동안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명확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정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 SEC와의 소송전을 통해서 크립토 마켓을 싸우는 대변에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상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이 되게 된다면 대부분의 알트코인 또한 미등록 증권으로 판결이 되니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 FIT 21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을 두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FIT 21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FIT 21 법안에는 리플의 입장과 일치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라는 점에서 리플사에게 법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재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민주당 정부가 반암호화폐적인 수사를 포기하고 공화당과 협력해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작년이죠. 12월 19일에는 리플 CEO가 직접 친암호화폐 후보의 선거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미국에게 진절머리가 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 또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SEC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행정부 교체 시 이제 위원장 또한 SEC 위원장 또한 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기 SEC 위원장의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이어받아서 이 진행 중인 리플사의 소송을 빠르게 합의로 끝낸 후에 법적인 명확성을 만들고 본격적인 제도권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 농후한데요. 과연 앞으로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8,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가격을 보고 과거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은 정말 많이 올랐다, 여기서 보합 흐름을 보여도 뭐 상관없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더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이번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억 넘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비트코인 사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사 놓았냐 안 사 놓았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투자 구력이 2년에서 3년 정도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뒤돌아 봤을 때 저때 비트코인을 사 놓은 게 정말 잘한 일이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코인의 개수 잘 지키시고, 상승하다가 또 조정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다가 또 조정이 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매일같이 매도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